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 거품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서 부동산 특단 대책에 총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예상대로라면 8월부터 집값이 급추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달러와 금, 주가와 유가 모두 오르는 기이한 상황이며 질병발 경제는 좋지 않고 IMF 구제금융 위험성도 내포된 상황에서 금값과 상해 증시 폭등이 관심을 끕니다.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정권의 사활에 걸린 만큼 이번 대책을 계기로 부동산 부패는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대추락 징조 8월부터 조심해라. 초강력 대책. 이제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동안의 규제정책 일변도로 해서 집값 실패했다. 정확히 말하면 규제정책을 써서 실패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밥그릇을 챙기려고 임대주택 사업, 다주택, 갭투자 이걸 봐줬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은 딱 놔놓고 주변 머리만 돌렸으니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꽉 움켜졌네요. 자, 이 아파트들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부동산은 폭풍 전야입니다. 자, 정말로 뭔가 살얼음이 깨질 듯한 그러한 숨막히는 순간이죠. 폭풍 전야. 아파트 대부분이 지금 신고가 상황이에요. 상당히 신고가를 찍은 곳들이 50%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 다 신고가입니다. 자, 전국 아파트 상승 중이에요. 지금도 지방 창원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쪽도 지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가 나쁜 규제 지역들, 이번에 새롭게 규제 지역에 포함된 곳들은 금매가 출현하면서 지금 얼어붙고 있습니다. 거래량 뚝 끊겼고요. 자, 그동안에 치솟았던 금액 토해낼 판입니다. 자, 거래가 급감하면서 대책을 관망하고자 하는 지금 눈들이 많아졌어요. 다주택, 무주택. 자, 재밌는 게 다주택자도 지금 불안합니다. 무주택자도 불안해요. 다주택자들 그동안에 호의호식 하면서 그 포식했잖아요. 이제 그 포식했던 거 아마 토해낼 거예요. 왜냐? 기회를 줬는데도 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징벌적 규제가 따르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들도 지금 기대 반 불안 반. 왜? 맨날 실망만 했고 집값은 계속 뛰어왔으니까. 자, 매도가가 대폭 낮아졌어요. 그전에는 실거래보다 매도가가 훨씬 높았는데 전반적으로 아직도 높은 곳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즉 부동산 폭풍 전야다. 부동산 위험 요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 수도권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 정도 이제 초과가 됐죠. 문제는 주택 보급률이 아니에요. 자, 주택 보급률에서 가진 사람이 계속 집을 갖고 있고 임대주택 사업을 내고 다주택으로 끌고 앉다 보니까 무주택자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전국에 1인 가구가 무려 61.6%예요. 자, 1인 가구, 2인 가구, 사실 뭐 그걸 가구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1인. 혼자 사는 거, 둘이 사는데. 자, 그러면 1인 가구 빼버리면요. 주택 보급률 100이 아닙니다. 실질적 주택 보급률은 120, 30이 넘어요. 제 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는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따져보세요. 집 남아돕니다. 집은 남아돌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계속 위험하다는 거예요. 집값 거품, GDP 대비 최고치 14.8 먹고 쓰지 않고 그냥 다 해야만이 14.8년이 걸려요. 서울 아파트 잡으려면. 그런데 상식적으로 저금하고 먹고 이제 이렇게 다 따지게 되면 약 3, 4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평생 벌어야 집 살까 말까 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유망지역. 경제 불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요. 지금 경제는 엄청나게 지금 뭐 위기, 불안, 그리고 양극화. 즉 소득분위가 높은 사람들만 지금 몰려 있어요. 돈이. 나머지들은 집 하나 사기도 빠듯합니다. 고령화, 저출산 이것도 심각해요. 앞으로 구조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구조적으로도. 단기간에 집값 뭐 폭등했고 이런 걸 떠나서요. 자, 지금은 이런 아파트만 매수해라. 지금 당장 매수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이번 주라고 했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로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정책이 나온다면 잘 보세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나는
안 잡으면 미치겠다 하는 분들 좀 조정할 때 정책 나온 이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8월부터 본격화될 것 같은데 하락이 자 전철 10분 내외. 다만 서울은 전철 멀어도 괜찮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전철도 가까우면 비싸잖아요. 서울은 예외입니다. 땅이 좁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전철 들어가고 경전철 다 들어갈 거예요. 자 그걸 떠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10에서 20평대 누리는 거고요. 서울은 7억, 경기도 인천은 5억, 지방은 3억. 이하로만 잡으시라 이거예요. 실거래가하고 호가가 비슷하거나 급매가 나온 것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자, 호가가 많이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는 것들은 좋은 줄 알고 막 불안하니까 추격 매수하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쟤 끝났어 하고 매수를 안 해요. 참 이상하죠? 자, 무주택 실거주 소액 갭투자 즉 무주택자이면서 실거주 소액으로 실거주하거나 또는 소액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거 무주택자에 한해서 이런 것들은 뭐 한번 볼만합니다. 다만 조건이 아파트에 한해서예요. 자산소득 자산이라든가 소득이 좀 있어야 하고 대출 취소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 그리고 지속적 매수 포착을 해야 돼요. 단절이 아닙니다. 자 8월부터 갑자기 포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쭉쭉쭉쭉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까지도 보는 거예요. 도중에 뭐 올 겨울에 살 수도 있고 가을에 살 수도 있고 내년에 살 수도 있고 그것은 부동산 흐름을 보면서 판단해야죠. 자 이처럼 매수하는 아파트 자 조건을 쭉 제시했으니까 이것을 벗어나지 맙시다. 대책 전 매수하면 이꼴 난다. 아직도 지금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보세요. 직전 취고가가 5억인데 현재 가격이 매물이 지금 1억이나 높아요. 6억입니다. 지금 7, 8억밖에 안 한 게 매물은 10억이에요. 이제 10억이 그냥 누구 말장난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걸 왜 잡습니까? 현재 가격이 이런데 여기 보세요. 매도가는 7억이야. 즉 실거래가보다 2억이나 높은 상황에서 사실 나온 거예요. 이러면 완전히 봉이 됩니다. 봉이 되는 거예요. 자, 7.5억짜리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9억이고요. 직전 취급가인데 9억. 이거 거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물은 호가는 10.5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거래하는 순간 쫄딱 망하는 거예요. 자, 13억짜리 자, 15억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매도가는 17억. 거의 뭐 4억이나 비싸죠. 단기간에. 사실상 얘나 같은 건데 흐름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제 그걸 헷갈려 가지고 그냥 매물 없다고 막 유도하니까 불안해서 매수하는데 진짜 부동산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매수하는 거예요. 부자들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만약에 정부 정책이 이번에 강력하게 나온다면 이렇게 빠질 거예요. 단기 하락. 사실상 7억은 거래도 된 거 아니잖아요. 거래돼봤자 6억이고 아니면 직전 거래이 5억이기 때문에 5.5억으로 확 줄어들어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1.5억 손해. 7.5억도 역시 10.5억. 자, 이걸로 만약 매수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앉은 자리에서 8.3억이 돼갖고 2억 이상 손해봐 버려요. 자, 13억도 사실상 13억 거래됐거나 15억 거래됐는데 17억에 매수를 한다면, 호가에 매수한다면 그냥 조금 빠져갖고 14억인데 3억이나 손해봐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거 한 달만 해도 17억짜리 14억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행동을 하지 마시라고요. 제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방송이에요. 단기 하락을 조심하면서 자, 금매 잡으라고요. 자, 유망지역 부동산은 크게 결국은 오릅니다. 저는 하락론자, 폭락론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 5억짜리들이 이제 좀 더 올라간다고 해봤자 뭐 얼마나 뛰겠어요. 문제는 지금 5년째 이렇게 뛰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위험하니까 자 3.5억으로 추락할 수 있으니까 지금 계속 폭등만 하는 이런 장세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봐요. 7월 달에 빠질지 9월 달에 빠질지는 좀 더 봐야 돼요. 원래 진작 빠졌어야 하는데 집값을 띄웠잖아요. 자, 누가 띄웠는지는 알죠. 집값을 띄웠기 때문에 이제는 집값 띄울 수 없어요. 지금 웃고 있다고요? 웃는 다음에 여당하고 정부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민심 이반이 얼마나 심각한데요. 자, 지금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요 난리 납니다. 자, 아무튼 이래요. 결국은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설령 올라간다고 해도 불안 심리로 이렇게 현재 이 가격에 잡지 마시고 하반기 좀 기다렸다가 이제 계속 빠질 텐데 이 가격은 아니래도 이 가격을 꼭 염두하세요. 8억은 6억, 13억은 9억.
23억은 15억 이렇게 얼마든지 추락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가격에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뭐 이 가격이 아니라도 이 중간 가격으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자, 결국 치고 올라가는 것은 10년 후의 이야기예요. 대출을 왕창 끼고 사봤자 이 과정을 겪어야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반드시 알아야 할 전략을 좀 속도 내서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기초를 좀 알아야 돼요. 어떤 전략이 있을까? 역발상 활용 전략. 대중들이 심리적 불안과 조바심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지금이 딱 무주택자들 엄청 불안하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이제 다주택자들도 불안합니다. 왜? 자꾸 정부가 다주택자 세게 때린다고 하니까 상투장에는 인내하고, 그렇죠. 지금 꼭지장에는 인내를 해야 돼요. 바닥장에는 강한 멘탈로 매수해야 합니다. 바닥장에서는 매수해야 돼요. 근데 상투장에 매수하는 사람은 바닥장에 또 팔아요. 멘탈이 같아요. 자, 거꾸로 가는 거죠. 부자는 일반 대중과 다른 역발상, 즉 상식에 충실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역발상입니다. 지금은 조심하시고, 자, 오르건 어쨌든 간에 하락장을 기다리세요. 고무줄 활용 전략. 어떤 상황에서 발상 자체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세요. 틀에 박힌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부동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고리타분한 사람,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이 많으면 절대 돈 못 벌어요. 매매 타이밍, 비과세, 전세기간들을 조절하는. 예를 들어서 타이밍을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값이 막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지금 내가 전세기간 지금 남아있어. 4개월, 5개월이나 남았어요. 그러면 맞춰야죠, 5개월에. 자, 5개월에 맞춰가지고 잔금을 치른다든가, 아니면 또 비과세가 앞으로 6개월 남았어. 그러면 6개월 동안 내가 팔 때, 자, 6개월 동안 매수자한테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를 활용하는 게 고무줄 활용 전략이에요. 고리타분하게 그냥 팔면 팔고 사면 산다 이렇게 했다간 돈 못 벌어요. 저지선 활용 전략은 뭐냐? 부동산 보유자들의 평균 수익률을 저지선으로 환산한 건데, 분양가 아파트나 하락 매수자가 저지선이 좋다. 뭔 말이냐? 지금 그 아파트에 대해서 평균 매수자 가격이 얼마냐 이거예요. 분양가 아파트는 분양가가 본인들이 투자 금액이기 때문에 저지선이 높아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많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아파트, 많이 폭등한 아파트는, 자, 지금 저지선이 낮아요. 사람들이 이 가격에 매수했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거품이 심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조금만 떨어져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도 남았으니까. 분양은 손해보고 팔면 무조건 다 손해니까 안 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저지선도 상당히 중요해요. 즉, 지금과 같은 상투장에는 폭등했기 때문에 저지선이 전부 다 낮아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기회비용 활용 전략. 투자 시에 시간, 투자, 자본금 등을 상호 비교하는 거죠. 기회비용을 높이려면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상투장 매수, 증여는 하락장보다 좋지 않아요. 보통 지금과 같은 꼭지장에는 집값이 많이 뛰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때 증여를 한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증여하지. 왜 증여세를 왕창 물면서 이 꼭지 시점에서 증여합니까? 집값이 그냥 1000년, 만년 뛸 것 같습니까? 자, 또 상투장에 매수하는 것도 기회비용상 손해예요. 이거 매수하게 되면요, 나중에 얘 때문에 진짜 떨어져서 좋은 아파트 매수할 수가 없어요. 집이 없는 게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갖고 있는 것보다 낫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있으면 팔리지도 않고 나중에 아파트를 못 잡는다고요.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자, 그리고 비테크 활용 전략. 각종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상투장은 원금으로, 바닥장은 원금 플러스 비테크가 유리하다. 가치를 높이려면 대출을 받을수록 이익 창출. 지금과 같은 꼭지장에서는 결국 언젠가는 떨어졌다 올라가니까 다음 상승장이 10년이나 걸려서 이자 갚느니라고 볼일 못 봐요. 그런데 바닥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야죠. 다다익선입니다, 대출이. 그때는 또 규제도 없어지니까. 바로 그게 비테크 활용이라는 거예요. 육각형 활용 전략.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 뭐 상승기, 화랑기, 그 다음에 정체기, 그 다음에 뭐 하락기, 이렇게 침체기 쭉 육각형 벌집 모양 순환을 그리죠. 이건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부동산 상승기와 하락기를 6단계로 제시했는데, 하락장과 상승장의 반복 경험으로 같이 창출. 부동산 흐름은 육각형 패턴이 반복 순환된다. 실질적으로 패턴이 반복 순환됩니다. 기간은 조금 짧아질지 몰라도 이렇게. 자, 이때 그러면
서울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상투장에서 이제 떨어지는 단계에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리고 바닥장, 지방의 중소도시 올라가지 않은 곳들은 아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려고 하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보라는 거죠. 마름모 활용 전략, 지역 세대수, 분양가 평균 등에 따라서 서열화. 즉 한마디로 부동산은 양극화나 다극화가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10년 지나서, 자 하락장 지나고 10년 지나면 어디가 제일 많이 뛸 것 같아요? 그거 볼 것 없습니다. 강남이 제일 많이 뛰어요. 해외 시세를 봐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한강변이 많이 뜁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다만 그 전에 하락장이 먼저 오니까 지금 미리 잡는 것은 좋지 않아요. 너무 폭등을 해서. 자, 폭락했다가 뛰는 거니까 그거 조심하라고. 이게 바로 마름모가 층층이 서열화됐다. 우상향 활용 전략. 자, 집값은 결국은 올라갑니다. 다만 모든 지역이 100% 뛰는 건 아니에요. 자, 입지가 좋지 않은 곳 또는 세대수가 적은 곳, 이상한 곳들은 자, 정고점에서 떨어졌고 회복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80% 이상은 신고가를 찍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파트 실거래가 추이, 실질적으로 여기 선을 한번 그은 거 보세요. 이게 2014년 바닥장에서 여기 올라가는 게 대략 84.7%라고 자 20년 3월달 기준으로 나왔는데 지금 계속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의 100% 뛰었다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세상에 서울 아파트가 100% 2배 뛰었어요. 자, 한국감정원 14% 근거 대라고 경실련에서 그러죠. 자, 제발 좀 조작하지 맙시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45% 대략 한 50% 뛴 것 같아요. 50%. 모바일과 앱, 부동산 카페가 집값 폭등 이야기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같은 레벨에서 보시면 안 돼요. 이제는 상승장에는 집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하락장에는 집값이 더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왜? 지금 이 모바일 앱이 워낙 활성화돼 버렸어요. 스마트폰 앱이. 자, 12년 전 폭등장에는 앱이 없었다 보니까 특정인들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다르죠. 다들 막 소문이 퍼지죠. 그런데 또 2013년 그때도 스마트폰이 꽤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그때도 앱은 발달했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냥 집값이 폭락을 해버리잖아요. 나쁘다고 소문이 나니까 지금은 잡을 때가 아니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군중 심리를 어떤 정보를 캐치하는 것도 있지만 군중 심리를 유발해서 폭등장에는 이 바로 어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집값 폭등에 어떤 단초를 제공했고 여기 카페입니다. 자, 부동산 스터디를 비롯해서 각종 카페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집값을 폭등시키는 곳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렇지만 하락장에는 조용하겠죠. 오히려 집값 폭락했다는 얘기를 들음으로써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상승장에 집값 폭등을 야기한 것은 모바일 앱하고 카페다. 하락장은 반대가 된다. 공직자와 여야 국회의원 다주택 현황. 자, 여러분들 공직자들 보세요. 지금 1급 이상 공무원들 다주택자가 248명이에요. 2주택자 196명, 3주택자 36명, 4주택자 16명. 전체 750명 중에서 상당히 많죠. 이 다주택자들 공직자라면 집을 하나 포기하든가 아니면 자기 자리를 양보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죠. 지금 집값 때문에 서민들이 정말 뿔나 있는 상황인데 버젓이 팔지도 않고 버티고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청와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아, 도대체 국민을 쫄로 봅니까? 뭘로 봅니까? 여기 보세요. 특히 이 국토위하고 기재위는 무조건 1주택만 갔든지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의원 현황 여기 보시면 국토위 기재위 쭉 있죠. 다 2주택 이상인데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여기 보세요. 다주택 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미래통합당이 38.8% 103명 중에서 무려 40명이나 가지고 있어요. 38.8%. 민주당 자 23.3% 176명에서 41명이 다주택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좀 더 높네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꾸 다주택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세금 줄이려고 하고 그러겠죠. 자, 민주당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정권을 잡은 정당 아닙니까? 여당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줘야 하는데 팔짱 끼고 오히려 더 나빠요. 정부 여당 추가 부동산 대책.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등록세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요. 부동산 세제 관련 발언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좀 상반되는 경향이 있죠. 장점을 말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지 집값을 잡도록 세금을 강화한다. 세금 강화는 필수예요. 특히 다주택자. 세금 강화하지 않고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 폐지, 소급 적용해야 돼요. 갭투자, 이 3대 악법을 개선해야 하고, 미래통합당은 장점이 공급을 늘려라. 좋아요.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런데 단점이 뭐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말만 이렇게 해왔고 실행을 못했어요. 여당으로서 실행을 못한 것은 엄청나게 지금 뭐라 그럴까? 고개 숙여서 국민들한테 사죄해야 돼요. 사죄. 자, 미래통합당 여기 보세요. 구구절절히 집값 띄우는 전략밖에 없어요. 자, 구구절절히 집값 잡자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자, 서울에 어디다가 공급을 확대하라고. 공급 확대하려면 다주택자들을 토해내게끔 해야 하는데 그 말은 1mm도 없어요. 부동산 허위매물 건수와 임대주택 사업 폭증. 허위매물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허위매물들. 연도별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이렇게 늘어났죠. 당연히 이거 이제 유명무실하게 폐지시켜야겠죠. 서울 아파트 연령대별 지금 30, 40대가 엄청나게 불났습니다. 기다리다 참고 지쳐서 집을 잡은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GDP까지 웃돈다. 지금 부동산 금융에 너무 돈이 지금 남아도라고 쏠리고 있어요. 이게 GDP를 웃돈다 이 말은 IMF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자, 집값 보십시오. 대폭등하는 바람에 하늘로 좀 구름 위로 날아갔네요. 자, 전월세 사는 사람이 자, 주거 사다리로 집을 잡으려고 하는데 딱 톱으로 잘라버렸네요. 여기를. 집값 찾겠다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로 버젓이 버티면서 집값 띄우기에 동참했는데 그동안 3년씩이나 속고 또 속았느냐는 비아냥이 들리지만 지금 집값이 얼마나 치솟았고 위험한지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나온 후에 무엇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유료 상담을 받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부자로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